야, 교재는 우리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이고, 이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문제는 없어. 고등학교 2학년에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이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유형별로 이게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는데 이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결정을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학력평가 가형 몇 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느낌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렵다. 라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실제로 막 28번, 29번, 30번 이런 문제들이 딱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은 굳이 내가 그걸 풀지, 지금 당장 그걸 풀질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뭐 노여워하거나, 나는 인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 갑자기 뭐 1번이라든가 2번, 3번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 못 풀겠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계속 살아도 될까 라는 정도로 공부를 해보는 게 맞을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짜 내가 그냥 아예 풀어줄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정말 안 풀어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다 오답노트 할 거니까요. 다 가지고 오세요. 채점한 다음에. 자, 8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숫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된다. 그리고 유형 7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실제로 수능에서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한 문제가 나오는 문제고, 그 문제는 아무리 높이 평가를 해봐야 5번 안쪽으로 나와.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수치들 그냥 쭉 보면은, 야, 봐봐. 문제 봐봐. 엄청 많지? 10페이지, 11페이지 다 하잖아, 다. 12페이지까지 있네. 12페이지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 그냥 해보세요. 해보십시다. 자, 유형 3번부터 함수 극간의 성질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몇 가지 풀어줘야 될 수 있는 문제들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자, 20번, 22번, 25번 먼저 풀어볼 테니까 그거 실제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20번, 22번, 25번. 야, 올려보자, 우리.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투는요, 내가 그냥 나름 이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문제예요. 과목이에요. 알았어? 자, 내 말 잘 들어. 자, 봅시다. 2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얘는 솔직히 이제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 문제기는 해. 우리 얘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은, 자, 얘는 x 플러스 3, 자, x 마이너스 2 분의 2xf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실제로 그냥 얘가 이제 15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2잖아. 그러면은 얘가 5, 그 다음에 2는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문제를 풀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내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특히나 어떤 함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이 녀석이 저렇게 수식으로 나온 케이스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얘를 바꿔서 풀이하는 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해져. 그러니까 x-2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해주면, 봐봐, x가 2로 갈 때 t는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자, 리미트, 자, t가 0으로 갈 때, 자, t분의 ft, 자, 얘가 15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풀이이기는 해.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요 형태를 만들어줘야 할 때가 많아, 문제가. 이 형태를 만들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형태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물론 얘는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22번도 이런 형태로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는 이 함수의 극한이라든가 연속 이쪽에서는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여기 fx는 그냥 함수라고만 돼 있잖아. 얘는 다항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3x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쓸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냥 함수 자체로만 봐야 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랑 얘가
x제곱이 있으니까 이 아래를 양변을 x제곱으로 전체적으로 나눠버리면은 얘는 x분의 fx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3만 남을 것이고요. 얘는 2만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남을 테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 사라지고 어차피 얘는 뭐야? 3, 3은 9가 되는 거니까 얘 답이 자 9 플러스 3이니까 12분의 2가 돼가지고 6분의 1 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해결은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어렵지 않게 된다. 자 그리고 25번은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학력평가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내신에서도 뭐 좀 쉬운 그 뭐지 주관식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서술형 문제라서 좀 쉬운 문제 쪽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gx의 값은 알아. 그지? gx의 값은 알아. 그런데 fx의 값은 모르는 상태야. 그죠? gx의 값은 알고 있는데 fx의 값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면 그 함수의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은 알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하라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해결하기가 쉽다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이 fx 마이너스 3gx를 우리가 hx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게 여기서 지금 뭐야? fx를 모른다고, fx를. fx를 hx와 gx의 형태로 바꿔주자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자, fx는 hx 플러스 3gx를 2로 나눠준 녀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새로 구하려고 하는 이 fx, 여기에서 fx, 얘 뭔지 모른다니까, 우린 지금. fx가 뭔지 몰라. 모르니까 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의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이니까,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지? 자, 2분의 3hx 플러스 3이니까 9. 아이, 9를 쓰려고 했는데 g를 쓰고 있어. 자, 그냥 하나씩 나눠가지고 쓰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는. 자, 2분의 1 hx 플러스 2분의 3 gx.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냥 3을 여기다 곱해보자. 자, 2분의 3 hx 플러스 2분의 9 gx. 자,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고, 자, 위에 있는 녀석은 4를 곱했으니까 그냥 2가 날아가겠네요. 자, 2hx 마이너스 플러스 2, 3은 6 gx 플러스 gx.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보면은, 자, 얘는, 자, 리미트 기호 생략해서 쓰겠습니다. 자, 2hx 플러스 7gx 7gx.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자, 2분의 3hx 플러스 2분의 7gx 2분의 7gx. 여기서 그냥 이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이게 좀 귀찮겠다 싶으면 그냥 위아래다가 2 곱해도 상관은 없어. 그냥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3hx 플러스 7gx 는, 자, 4hx 플러스 14gx.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뭐냐? hx가 무한대로 갈 때 1이라는 걸 알아.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은 뭐, 우리가 없애야 될 건? 무한대를 없애야겠죠? 이 무한대를 없애야겠지? 그러니까 위아래를 뭘로 나누면 gx로 나누겠다는 거야. 무한대로 나눠야 돼. 자, 그러면은 얘는 봐봐. 자, gx로 나누면 14만 남을 것이고, gx로 나누면 7만 남을 것이고, 얘는 어차피 없어지겠지. 근데 얘가 지금 gx 이렇게 되면은, 자, 무한대분의 1이잖아. 무한대분의 1.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사라지죠. 0으로 사라지겠지. 그래서 7분의 14가 돼가지고 답은 우리가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볼게요. 이 문제는, 25번 문제는 자주 등장해, 여러분들을. 자주 등장하니까 이 형태를 여러분들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앞쪽 거 안 풀어줬다고 해가지고 니들 안 푸는 게 아니라 니들은 풀어야 돼. 니들은 풀어야 돼. 내가 안 풀어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유형 4부터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될, 요번에 시험장에서 많이 보게 될 녀석이고, 이거 우리가 잘 알죠? 이거 뭐라고 하지?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그래, 부정형. 부정형은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정형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자, 이거 뭐 일단은 유리식 같은 경우는요, 나 여기서 지금 봐봐.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걸 내가 너희들 풀어줘야 되니? 야, 이게 진짜 풀어줄 필요가 없. 야, 인수분해만 하지. 이거 뭐, 야,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지? 이제 개념만 알려주면 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 인수분해는 그냥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세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리식. 뭐죠? 유리화죠. 유리화죠. 유리화하면 돼요. 루트 있으면 엔간하면 유리화하세요. 루트 있으면 엔간하면 유리화하면 된다. 유리화해가지고 하시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건 뭐죠? 최고창의 개수비. 거기다가 적어놔. 야, 이게 맨날 얘기해. 맨날 얘기해도 애들이 맨날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야, 요 녀석이라고 하면은, 다함수에서 요 녀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뭐냐면은 그냥 최고창의 개수비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위아래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차수가 다르면 그냥 답이 그냥 딱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아래 차수가 높으면 0이 되고 위 차수가 높으면 그냥 무한대가 돼. 차수가 같게 나오기 때문에 그 차수의 개수비만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거 보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을 내가 지금 풀어줄 텐데 이것도 이제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은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36번, 37번, 38번을 내가 다 풀어줄 거니까 이건 한번 지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방식대로 풀었으면은 일단 그 풀이 방법은 기억을 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풀이 방법은 그냥 풀이 방법대로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가자. 가자. 여기 문제의 늪으로 빠져봅시다. 자, 빠져봅시다. 자, 가자. 이거. 자, 이거, 야, 특강 들은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지? 기억나?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거 좀 꼼수처럼 푸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활용을 좀 해봐. 그러니까, 그냥 이거 유리화하면 돼. 얘도 유리화하면 돼. 너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자, 얘 녀석이 n제곱 플러스 2n이야. n이 근데 무한대로 가니까 얘 안쪽에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겁나게 커지겠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겁나게 커질 거야. 아주 겁나게 커져. 그러면은 이 뒤쪽에 어떤 상수라는 녀석이 있거나 없거나 큰 문제 없지 않겠니? 상수가 있어도 걔네들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그냥 플러스 1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야? 루트 없애버리면 얘는 n 플러스 1 빼기 n이 되기 때문에 답 1이에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활용을 조금 하면은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저런 문제에서 우리가 자, 솔직히 너희들 해보면서 알겠지만, 그 유리화라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 그리고 너희들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잖아. 저거, 플러스 n을 곱해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n 곱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잖아. 그런 실수를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도 풀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뒤에 있는 녀석도 얘네들도 어떻게 되겠어? 기본적으로는 얘도 보면은 뭔가, 자,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라 그랬어. 이 여기 n이 있으면은 요 뒤에 있는 플러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의미를 두지 마시라. 이거 의미를 두지 말라.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냥 쓰면 돼. 그럼 저 녀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몇이면 될까? 얘는 지금 봐봐. 2n의 제곱이고 플러스 자, 2 곱하기 2n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4분의 1이라고 둬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상수는 내가 그냥 야, 이 중간에 있는 거 이것만 바꾸면 안 돼. 근데 얘는 상수는 니들이 마음대로 100이 되건 1000이 되건 억이 되건 상관없어. 어차피 n이라는 게 무한대로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숫자는 아무리 커봐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아무런 영향을.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두자 이거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자 2n 플러스 4분의 자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얘는 봐. 자 4n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2n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이 되니까 의미 없는 이 녀석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 2n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제곱 없애지고 여기서 얘를 뺀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 사라지고요.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얘도 답은 1이 나올 거예요.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나? 야, 서술형을 하는데 이렇게 풀면은 틀려? 큰일 나? 서술형 할 때는 하세요.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유리화 해가지고 푸세요. 근데, 그냥 만약에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나왔거나 아니면은, 이거 뭐니, 이거?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바로 그냥 풀어버리면 여러분들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38번도 내가 이걸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극한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이 얘기야. 정리를 해보자. 자,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X 넣어가지고 유리화 하세요. 해요. 답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뭘 생각을 해보냐면은 얘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바라봐 보자 이 얘기야. 바라봐 보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뭐야? 자 일단 얘는 봅시다. 일단 얘는 뭔지 모르겠어.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 마이너스 나오니? 답이 마이너스니 혹시? 그지? 자 마이너스 아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일단은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양수라고 딱 나와 있네. 양수. 그지? 38번 양수네. 얘는 그래프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봐. 여기가 1. 여기가 1이야. 1. 그지? 1이고 여기가 어디선가 이렇게 되어 있는 1,1이니까 1. 요런 녀석일 거야. 요런 녀석. 그지? 이런 녀석. 그리고 봐봐. 얘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녀석은 뭐야? y축 대칭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던 건 y축 대칭이라고.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요런 그래프가 될 거야. 완전하게 똑같은 녀석이겠지. 완전하게 똑같은 녀석. 그러면은 내가 얘에서 얘를 빼줬다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얘를 빼줬다라는 거와 같다는 거 아니? 그지? 근데 여기다가도 루트를 씌워가지고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다가 루트 씌운 녀석에다가 여기다 루트 씌운 녀석을 뺀 게 지금 6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녀석이죠.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녀석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야 2. 그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 차이가 몇이 날까? 보통의 경우에 4만큼, A가 1이라면은 4만큼의 차이가 날 거야. 그죠? 4만큼의 차이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몇으로 만들어야 돼? 아니죠. 여기에서 루트 얘를 뺐을 때 6이 돼야 돼. 응?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36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36이 되려고 한다면은 몇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4, 9, 36이지? A9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 극한이란 개념은, 그러니까 물론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 필요해. 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게 좀 직관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야.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내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내가 너희들 뭐라고 그랬어. 그래프를 너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너희들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건이 된다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 얘가 지금 뭘 의미하는가. 그럼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얘는 36이 돼야겠지, 그러면.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유형 8은 일단 내가 먼저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고 갈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야, 지금 여기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는 막 아주 좀 고난이도 문제들은 당연히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대로 쭉 진행을 하겠지만 좀 이렇게 꼼수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풀어야 이렇게 풀어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하고 실제 실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 39번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이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가 3이래. 그때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A 더하기 B. 요 녀석의 값을 구해라 이겁니다. 자, 한번 선생님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일단 저걸 한번 일단 내가 지금 풀이하는 방식을 먼저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은 요겁니다. 자, 리미트. 자, x가, 자, a로 갈 때, 자, f, x, 분의 gx 요게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f a가 0이라면은 g a도 0이 된다. 이게 핵심이야. 뭐 핵심이야. 얘가 지금 봐봐 0이 되잖아. 그럼 얘도 그럼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 그걸 기본으로 먼저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냥 가장 교과서적인 풀이 방식을 알려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라든가 단답형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자, 보세요. 서술형 문제 풀 때. 자, 얘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x 제곱 마이너스 9 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얘가 밑에다가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겠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야. 3, 3, 9, 2, 자, 18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0. 요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라는 녀석은 우리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라고 둘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동안 자,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도 할게요. x 플러스 3 요거 분해 얘는 위에 있는 녀석이 자,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8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요 이 녀석을 가지고 자,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3 마이너스 3, 6, 18이죠. 3a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3 요거 곱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아직 모르는 경우 얘가 2, 얘가 1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6, 2, 3은 6 이렇게 되니까 그냥 a만 남기려고 한다면 아 얘가 지금 빠져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준 거기 때문에 얘는 2x 플러스 a 플러스 6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얘랑 얘가 분모에서 3을 0으로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줬던 인수하고 분자를 0으로 만들어줬던 인수가 사라져 버리게끔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방식이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자 x 플러스 3하고 이 위에는 뭐야? 2x 플러스 a 플러스 6. 자, 요게 뭐가 되냐면 3이 나와야 되는데 3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6분의 2, 3은 6 플러스 6이니까 12 플러스 자 a가 우리가 3이 되기 위해서는 야 6, 3, 18이 돼야 되니까 a가 6이 돼야겠죠. a가 6이 되면 뭐야? a가 6이 되면은 3, 6, 18에다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뭐 a는 마이너스 24, 34가 36이 되나?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자,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야. 근데 이 풀이 방법 모르면 안 돼. 결국에는 내가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조금 이제 쉽게 가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얘를 그냥 조금 쉽게 가져가는 거지 근원이 다른 방법은 아니다 이거야. 요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이렇게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자 2x 플러스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3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간다는 거고 결국에는 얘가 지금 얘가 x로 3으로 갈 때 0으로 만들어준 인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고 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잖아. 이 위에 있는 이 녀석도 얘가 그냥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반드시. 이게 무조건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바꿔버려? 얘를 최고차이일 수 있으니까 그냥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k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다항함수잖아.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항함수야. 그럼 다항함수는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그냥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없애버리세요. 여기서 없애버리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일단 다 푼 다음에 얘기를 할게. 그러면 뭐가 남겠어? x 플러스 3이니까 있잖아. 얘는 6만 남을 거야. 6분의 얘는 2에 3 플러스 k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3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18 이게 된다라는 거고 얘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겠죠. 그죠? 2, 9, 18이니까 그러면은 k가 6이 되는 거. 그럼 얘는 6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a, b는 어떻게? 얘 전개하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 6, 18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다 2 곱하면은 2, 6,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플러스 6, B가 마이너스 36 해가지고 결국엔 똑같은 답은 나와요. 똑같은 답은. 그런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은 자 얘들아 이걸 봐. 얘는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면은 얘가 얘한테 3을 넣었을 때 0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를 했을 때 x-3이 인수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따로 얘네들을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b를 이렇게 놔두는 순간 얘는 x-3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왜냐면은 3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수치가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x-3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인수로 나오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대로 가져가자고 이대로.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하는 것도 되게 멍청한 방식이에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구해야 돼? A랑 A 더하기 B 구하는 거죠? 맞지? A 더하기 B를 구해야 돼. 자, 그럼 봐봐. 2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에서 우리가 A랑 B를 더하려고 한다면은 봐봐. x에다 1 넣으면은 자, 2 플러스 a 플러스 b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은 다음에 2 빼주면 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이거 전개해서 또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얘랑 얘는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넣어가지고 숫자 넣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1을 집어넣어가지고 2를 빼주는 방식으로 가라고. 그럼 봐봐. 2에다가 1에서 3 빼면 뭡니까? 마이너스 2 곱하고요. 1에다 6 더하면 7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는 4, 7에 28이야. 마이너스 28이야. 그래서 거기서 2를 빼줘야겠지. 마이너스 2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30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풀이하는 게 조금 더 좀 현명한 방식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멍청한 짓 하죠. 근데 너희들 있잖아. 대부분 전개해. 거의 대부분 전개해. 전개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너희들 나한테 그 교육 받는 이유가 뭐냐? 수학자 되고 싶어, 니들? 아니잖아. 아니잖아. 시험 잘 봐야 되는 거잖아.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걸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뭐야? 주입식 교육에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에 가 있는 사람이죠. 외워.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시면 된다. 자, 41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 거고요. 41번 문제. 그리고 유리화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는
이거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유리화, 저기 지금 뭐지? 17페이지에 있는 유리화를 하면서 미정계수를 정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 방법이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제 유리화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5만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한번 해봤거든. 근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유리화를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이득이 없어. 그냥 유리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냥 깔끔한 경우가 많았으니까 유리화 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고, 일단 여기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 좀 차용을 해가지고 41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자. 41번 문제. 자, 이 문제도 그냥 한번 풀이를 같이 해보자. 이게 별거. 자, fx라는 녀석이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딱 나왔잖아. 최고차이 계수까지 나왔잖아.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야 돼? fx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은 어차피 이게 최고차이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냐. x를 곱했으니까. 얘는 그냥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게 봐봐. 자, 이건 이제 경험인데, 그냥 나의 경험인데, 먼저 이게 놔둘 때는 내가 어떤 그래프에서 수치를 적을 때는 얘를 마이너스로 하는 게 편해. 그래프에다가 어떤 딱딱딱 점 찍어가지고 얘가 어떤 함수의 근이다,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마이너스로 하는 게 편한데, 그냥 단순히 수치를 구하려고 할 때는 그냥 플러스로 할 때가 편해. 그래야지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지니까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1로 넘기면은 결국에는, 이게 상관없어. 얘 자체니까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얘니까 일단 얘는 없어져. 얘는 없어져. 따라서 얘가 5일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8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지금 K죠. 뭐지? 3이죠. 3이죠. 3이야. 그래서 우리가 봐. fx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이 녀석이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f7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그냥 7 넣으시면 돼요. 7에서 5 빼면은 2죠. 7에서 3 더하면은 10이죠. 더하기 7 하면은 2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알겠지? 자, 뭐 이 정도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는데 이제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7페이지에 있는 유리화를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 이건 그냥 하셔야 돼요. 유리화 하셔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가 이제 유형 12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 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결국 다항함수를 결정하자 이거야. 다항함수를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좀 풀이를 해줄 텐데, 혹시 여기서 미리 풀어봤던 사람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 그래, 그건 풀 거야. 그 뭐 61번인가 아마 그렇지? 51번인가 그 문제는 내가 풀 거야. 풀어줄 거고, 그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 있었나? 여기서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계수 B 그리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니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오답 노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일단 50번하고 51번하고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니들이 하도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나도 풀이를 몇 번을 한 것 같아 이건. 자, 50번 문제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둘 다 fx도 그렇고 상성화 계수가 모두 의미아닌 정수. 여기서 이제 핵심이 정수였어. 정수. 계수가 정수다. 두 다항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g2의 값을 구하시오. 요 얘기인데, 자, 한번 이 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녀석이야. 얘는 저 녀석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니까 얘도 다항함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fx 제곱 gx,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 돼야 되냐면은 4x의 5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려준 거야, 이것 자체는.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5제곱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fx라는 녀석과 gx라는 녀석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fx가 상수함수일 때, 자, gx는 오차인 경우. 이런 경우가 일단 나올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fx가 1차 함수인 경우, fx가 1차 함수가 2차가 되니까 gx는 3차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자, 세 번째는
fx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되고 gx가 1차 함수가 되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봅시다. 이 두 번째 걸 봅시다. 이 녀석은 뭐냐면은 fx에다가 gx를 제곱했을 때 x제곱, x의 5제곱으로 나누면은 얘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2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 x의 5제곱으로 묶었을 때 얘가 지금 될 수 있는 최대는 뭐냐면은 얘가 5차일 때야. 상수고 5차일 때야. 5차의 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10차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10차 그러면은 x의 5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가지고 플러스 2 요런 형태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얘가 2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왜냐면은 얘를 x 5제곱으로 나누면 x 5제곱 사라지고 00000 하고 상수항 2만 남을 수 있을 테니까. 그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가능한 녀석을 봅시다. 얘가 상수항이고 얘가 5차식이면은 얘를 그대로 가고 얘를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10차식이 돼. 그지? 10차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가능성은 존재. 자, 이번 1차, 3차니까 얘는 뭐냐면은 3차가 제곱이 되고 1차를 곱했으니까 총 7차식이 될 거야. 자, x의 7차식. 요것도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얘가 1차식이 제곱에다가 2차식이니까 얘는 뭐야? 얘는 4차식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해당 사항 없음이야. 얘는 일단 5차식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 5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4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거 두 개를 가지고 요 두 상황을 가지고 한번 이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가능한 녀석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씩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1번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상수고 5차식이야. 상수고 5차식인데 얘가 4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상수항이 1이고 상수항, fx가 1이야 그냥. 자, fx는 1이야. 그지? 그리고 gx는 뭐가 돼야 돼? 4x의 5제곱 이런 녀석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는 보면은 어떤 식이 나오겠어?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려면은 얘는 여전히 그냥 1이고요. 얘가 뭐냐면은 자, 4x의 5제곱 플러스 땡땡땡 얘가 2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가 루트 2 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돼, 안 돼? 왜냐? 개수가 정수라고 그랬거든.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안 돼. 이것도 우리가 좀 지워버립시다. 얘도 안 돼. 그럼 두 번째 방법 뭐가 될까요? 자, fx가 그렇지 2인 경우, 그리고 gx가 x의 5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 자, 얘 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된 거죠. 얘는 2 그리고 곱하기 자, x의 5제곱 땡땡땡땡 한 다음에 플러스 1 제곱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우리가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이 일단 보이는 거죠. 얘는 x 10차식부터 해가지고 1까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가 우리 지금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지금 구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몇 차식이 존재하면 안 돼? 그렇지. 여기에 4차식이 존재하면 안 돼. 4차식이 존재하면 절대로 안 돼. 그죠? 그리고 4차식 이하로는 존재하면 하나도 안 돼. 4, 3, 2, 1 이런 녀석이 존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x의 5차식, 얘가 그러면은 x의 5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x의 5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x의 10제곱 플러스 2, x의 5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은 얘를 2 x의 10제곱 플러스 4 x의 5제곱 플러스 2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제곱해가지고 이 4차식 이하가 4차식 이하가 절대 못 나오게 하려면은 최소 여기는 x의 세제곱까지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x의 세제곱에다가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자, x의 제곱의 제곱이면 나오면 안 돼. 그죠? x의 제곱의 제곱은 나오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x의 4차항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럼 세제곱이 나와야 돼. 그지? 세제곱 이하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2를 세제곱에다가 제곱한 녀석이 최저가 되니까 x의 6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최저가 되는 거야. 최저 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의 6제곱에서 5제곱 빼면 x만 남기 때문에 2가 안 나오고 무조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지? 그래가지고 얘도 안 된다. 그럼 결국 뭐니? 결국 저 녀석이겠죠. 1차랑 3차가 나오겠다. 3차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걸로. 자, fx가 1차 함수고 gx가 3차 함수야. 자, fx가 1차 함수고 gx가 3차 함수야. 자, 일단 우리가 이 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냥 얘가 지금 여기에 최고 차이 개수가 2이거나 여기에 최고 차이 개수가 1일 때 여기에 최고 차이 개수가 4이거나 그지? 요거 두 개밖에는 지금 현재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그지?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자, 일단 얘는 봐봐. 1차식이니까 그냥 우리가 ax 플러스 b 일단 이런 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개를 알아, 3개.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봐. gx의 어떤 3차 함수에다가 제곱을 해줘야 돼. 제곱을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이게 개수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요게 제곱을 해주면 어떤 녀석들이 나오냐면은 x의 6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x의 5제곱 x의 1제곱, x 플러스 상수 이렇게까지 나오게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얘랑 얘를 곱했을 때 자, 일단 여기서 상수항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수항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상수항이 있거나 여기에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절대로. 둘 중에 하나는 상수항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무조건 얘네들은 전부 다 최소 몇 차식이 돼야 돼? 5차항이 나와야 돼. 5차항 이하로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그럼 여기서도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얘랑 얘 곱해봐야 3차죠. 얘랑 얘 곱해봐야 4차죠. 그렇지? 얘까지는 가능해. 그죠? 얘까지는 해. 6, 5, 4까지는 가능해. 그지? 6, 5, 4까지는 가능한데 3, 2, 1 상수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저렇게 지금 하나하나 정리가 돼가는 거야. 얘도 있으면 안 돼. 얘도 있으면 안 돼.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제곱에다가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뭔가 쓸 수 있고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자, 만약에 근데 얘랑 얘가 일단 우리가 곱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지금 자, x의 6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 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되죠. b하고 x 4제곱이 곱해지면 어떻게 돼? bx 4제곱이 되니까 x의 5제곱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얘도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는 지금 요런 녀석이고 얘는 어떤 a의 x 이렇게 돼. 여기에 a가 돼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요 녀석이 나올 수 있는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요런 상태라고 한다면 얘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2x의 5제곱이 돼야 돼. 그죠? 2x의 5제곱. 그럼 얘가 2가 되면은 되겠네. 그죠? 근데 한번 봅시다. 얘를 지금 얘잖아. 원래 얘는 gx가 얘야. 얘를 제곱하면 뭐야? 4x의 제곱이죠? 거기다가 얘를 곱하면은 5x의 4x의 5제곱이 되죠? 그죠? 됐네? 그지? 돼버렸네?
요 녀석? 요 녀석.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답이 구해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요. 제발 부탁인데 그런 거 없어, 여기에서. 이런 좀 고난이도 문제, 수능에서, 요즘 수능형에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게 없어요. 하나하나 노가다를 해보는 걸 요구를 해. 보통 요즘 트렌드가 요즘 좀 그래. 이거 2023학년도잖아. 얼마 안 됐잖아. 좀 트렌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 수치 하나하나 집어넣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뭐야? fx라는 녀석이 ex구나. 자, gx라는 녀석은 뭐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틀리지 않잖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구해주면 돼요. 그쵸? 답 구하라는 건 뭐지? 여기서 F2G2 여기다 2 넣으면은 얘가 4가 나올 거고 얘는 8, 4니까 12죠? 8, 4 이게 16 답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더해서 16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자, 51번. 자, 51번 한번 봅시다. 이거 오늘 딱 여러분들 나 좀 이해를 한번 딱 시키고 그러고 오늘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볼게. 자, fx라는 녀석이 3차식이야, 3차식.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여러분들 다 일단 여기 한번 다 했으니까 여기 우리 끝까지 한번 나갔던 거고 실제로 봐봐. 이거 언제 문제야? 10월 달이잖아, 10월 달. 10월 달이기 때문에 3차 함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운 상태에서 이걸 봤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요런 그래프라는 거예요.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잖아.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요런 그래프다라는 녀석이고, 자, 절대값 fx-1의 절대값 x분의 이 녀석의 절대값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자, 요렇게 0으로 갈 때 0 이쪽으로 갈 때 하고 0 이쪽으로 갈 때 하고 이 녀석 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fx에서 1을 뺀 것은 무조건 뭘 가져야 된다? 0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0을 가져야 된다. 0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fx-1이라는 그래프가 어떤 녀석이냐면은 어디서 어떻게 지날지는 몰라. 아직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도 되고 뭐 이렇게 지나 어떤 식으로든지 0,0 얘가 fx -1이 0,0을 반드시 지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얘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봐봐. 여기는 0보다 크고 여기는 0보다 지금 작은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을 우리가 0보다 큰 쪽에 있잖아. 지금 얘가 0보다 큰 쪽에 있지? 네. 맞지? 자, 0보다 얘는 진짜 근데 아직까지 왜 방금 때까지만 해도 그거 잘한다고 좋아하셨는데? 난 좋아해요. 원래 그 저기요 이쁜애 매 한 대 더 때린다 이런 말 있잖아. 떡 하나 더 준다 아니에요? 미운애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네. 이 무식한 것들 진짜. 이 교양이라고 그런지 1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 자, 봐봐. 야,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지금 0보다 크죠? 얘는 양수야. 얘는 지금 0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야.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쪽에서 가고 있으면은 얘는 x분의 양수니까 그냥 fx 마이너스 1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어. 자, 근데 음수 쪽에서 오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이쪽 뭐지? 양수 쪽에서 오고 있을 때 x가 0 플러스 쪽에서 오고 있을 때는 얘는 자, x분의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네 둘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봐봐. 같을 수 있니? 아니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얘는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이너스 x로 하면은 일단 얘랑 얘는 부호가 달라. 같지 않다고 절대로. 그지? x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부호가 다른 상태가 돼 얘네 둘이가. 그럼 얘네 둘이가 부호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0. 둘 다 0. 아니 뭐 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0이라고 해도. 그쵸. 0이라고 해도. 근데 사실 0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의미일 수도 있어. 맞는 의미일 수 있어.
아니 봐봐 이렇게 되지 말고 여기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러면 같아지겠지. 그지? 얘가 양수거나 얘가 지금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얘가 양수 이쪽도 양수 이쪽도 음수라면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같아지지 않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봐봐 음수잖아 이쪽에. 그러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지?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지금.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얘거나 얘구나라는 걸 여기서 힌트로 준 거예요. 가의 힌트는 0,0에서 fx-1이라는 녀석이 요런 녀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힌트로 준 거라고. 이게 뭐냐? 자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야. 일단은 여러분들 봐지 사실 극값까지 지금 가지도 않긴 한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서 보자는 거야. 얘는 여기서 극값을 가져. 근데 일단 봅시다. 얘는 fx에서 1을 뺀 게 요 정도 이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자 볼게. 어떻게 fx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들 수 있냐면은 그래프를 자, 첫 번째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이구나. 또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녀석이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극대값을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극소값을 가지면은 이 가에서 양쪽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일단 여러분들 파악하면 돼.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나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하 조건은 일단 x가 0일 때 1인 건 우리가 알아. x가 0일 때 fx가 1인 건 우리가 알겠지? 여기는 무조건 지나니까. 그지? 여기는 무조건 지나니까 우리 요거는 알겠어.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x가 0이 아닌 경우라면 우리는 fx는 x분의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애들이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기 좋아. 왜 그런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부등식을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부등식을 배울 때 어떻게 됐어? 음수로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걸 생각해야 돼. x가 음수인 경우와 양수인 경우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x가 자 0보다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 음수잖아. 그 음수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자, fx라는 녀석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x 나누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크다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0이면 안 되죠. fx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똑같아. 그러면은 얘도 내가 이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그려볼게. 자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1 요거 지나죠. 뭔가 느낌이 오죠.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4야.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돼. 봤을 때 봐봐. 일단 이 녀석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보다 작은 애. 자 여기 0보다 작을 때는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자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밑에 있고 여기를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안 되죠. 그죠? 얘는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으로 위로 올라 버릴 거잖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도 되긴 되네요. 되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잖아. x보다 위쪽에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갔다가 여기 찍고 이렇게 되니까 얘도 당연히 되겠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돼도 상관은 없겠네.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xf5 5 있대. x에다가 5를 그치 내가 왜 5라고 했을까?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일단 요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냐? 요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냐? 여기서
이게 훨씬 높겠지. 이게 훨씬 높겠지. 당연히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녀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얘게 점점 더 올리고 싶으면은 얘를 쭉쭉쭉 올리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는 1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여기서 접해질 때까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해질 때까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게끔 하면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얘가 내가 최대로 올리려고 한다면은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면은 될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추론이라는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아마 최대가 될 거야. 조금 이제 그 기울기를 내가 좀 이렇게 러프하게 그릴게. 자, 얘를 4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얘는 지금 뭘 그려야 돼? 이게 극값을 그려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상태가 제일 많이 가장 높이 올라가냐면 여기에서 찍고 이런 경우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최대값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 이제 3차 함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은 다 준 자료야.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어. 자,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요 점에서 다시 접선을 그리면, 자,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같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자, 여기랑 여기 길이 같다고 그랬어. 그럼 봐봐, 지금 봐. 여기서의 지금 접선 하나가 그려진 상태야. 그럼 여기가 뭐야? 극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점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만나는 점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거리가 보면은, 자, 어떻게 돼?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2대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이 돼야 돼? 4ak의 세제곱이야. 일단 a는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4k의 세제곱. 일단 요 정도로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가 요 점만 지금 구하면은 거의 어렵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fx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를 내가 한번, 여기를 뭐라고 두냐면은, 여기를 내가 한번 뭐라고 둬볼까? A.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fx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 이거 전체를 1만큼 내리면,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하면은 얘는 x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냐? 근데 a는 이제 음수니까 얘가 음수로 나중에 이제 음수로 되면 정확하게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야. 근데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라는 녀석은 실제로 x의 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야. 그지?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 단어는 조금 벗어나는 풀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알고 있으면 좋잖아. 근데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4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몇이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2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2분의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a 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얘를 미분을 하면은, f'x 미분을 하면은, 얘는 앞미 뒤 하면은, 자, 2x, x 마이너스 a. 그리고 뒤미 앞 하면은 플러스 x의 제곱.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여기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은, 없어지고, 2분의 2에서 마이너스 a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뭐냐. 헷갈려. 자, 뭐니?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4분의 a 이렇게 되나? 제곱. 이렇게 되나? 그지? 얘가 뭐야? 그러면은 요거지. 그치? 얘가 몇이야?
4. 그치? A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4, 16. 아, 네? 아,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아, 기울기 마이너스 하잖아. 그지? 됐습니까? A는 마이너스 4지. 왜냐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여긴 누가 봐도.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때가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X에다가 뭐 넣으면 됩니까? 뭐 넣으라고? 5 넣으라고 그랬지? 그럼 A가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에다 5 넣으면 몇이야? 25 곱하기 9 플러스 1. 뭐 답이 이렇게 높은 큰 숫자가 나오냐? 226. 그쵸? 딱 나왔죠? 226 나왔죠?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아,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있잖아. 이게 이제 진짜 실제로 시험장에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겠지. 너희들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잖아.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아, 이해는 가는데 내가 시험장에서 저걸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항상 그거잖아. 왜?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열심히 반복을 하세요. 이런 것들. 아,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내가 이 녀석들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이게 최저값이 나올 수가 있게끔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거야. 내가 아마 너한테 해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 다음에 좀 걱정되더라고. 잠깐만, 이걸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얘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근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문제 좀 풀어보고, 야, 일단은 너희들이 좀 이게 계속 앞으로 먼저 앞으로 뚝뚝뚝 진행을 해 나가야 돼. 그리고 진행을 해 나갈 때 혹시 잘 모르겠고 이건 좀 이해 안 가는 문제들이 있을 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물어볼 수 있도록 해. 알겠지? 너무 쉬운 문제는 여기서 풀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알겠지?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